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윤리 과목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나 윤리 과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형 증권사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했고 그렇게 커리어를 경력을 좀 쌓아가던 와중에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어떤 회계법인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은 현재 다양한 어떤 M&A 자문 업무나 이런 인수실사 그리고 가치평가 업무 등을 현재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증권사부터 해서 이전에 벤처캐피탈 회사에서도 근무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어떤 회계법인에서의 어떤 다양한 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직무를 좀 접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이 윤리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수월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지금 강의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과목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무를 가지고 그 다양한 직무와 연관된 어떤 윤리적인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와 어떤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윤리 과목에 접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출제 비중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금 윤리 과목의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우선 CFA 레벨 1에서는 현재 15%에서 20% 정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윤리 과목은 지금 레벨 2, 레벨 3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항수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지금 비중이 레벨 1에서 특히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FA 레벨 1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전과 오후 세션 각각 90문항씩 나눠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보통 윤리 과목은 오전 세션에 90문항 중에 이렇게 포함돼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과목이 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자마자 오전 세션에 1번부터 약 30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게 될 과목이 윤리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준비를 좀 잘 해 놓으셔야 좀 긴장감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고 뒤에 이어지는 일단 과목들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15% 20% 출제되는데 전체 180문항 기준으로 지금 약 15% 20%가 25문항에서 30문항인데 일반적으로 30문항이 좀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문항을 좀 초과해서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이러진 않고 보통은 적게 나오면 20문항, 많이 나오면 30문항 이 사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고 보통은 1번부터 오전 세션에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잘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CFA 레벨 1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출제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레벨 1에서 출제되는 비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금 레벨 1에서 우리가 배우는 윤리 과목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기본 개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코드라는 게 윤리 강령을 의미하는데 이 코드라는 게 윤리 강령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전문가적 행위 기준이 세 번째 챕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좀 낮고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한두 문항 정도로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빼고 들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 설명을 좀 잘 따라와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깁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CFA 레벨 3에서는 레벨 3에서는 좀 비중이 올라가는데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출제 비중이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 컨셉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탠다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라는 거는 윤리 강령을 의미하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6가지 문장으로 좀 짧은 편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는 많이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문제 정도, 약 한 출제 정도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라는 거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0문제 이상이 아마 이 스탠다드에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적 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스탠다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저랑 윤리 과목 좀 공부해 나가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 드릴 예정이니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리 과목을 비롯해서 CFA 이 전체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서브노트와 슈에저 교재 기반으로 좀 학습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제가 필수라고 좀 적어놨어요.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PT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윤리 과목은 현재 여러분들 슈에저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슈에저 교재의 내용이 조금 부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슈에저 교재만으로도 어떻게 일정 부분 다 대비가 가능한데 이 윤리 과목은 지금 슈에저에 있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레커멘디드 되는 표준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협회에서 윤리 핸드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보완해서 서브노트를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좀 슈에저 교재 기반으로 개념들과 어떤 컨셉들을 잡아가면 되시는데 이 윤리 과목은 제가 좀 따로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서브노트와 이 슈에저 교재를 메인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두 번째 개념이나 필수 공식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노트와 슈에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번 정도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 2번, 3번만 딱 보신 다음에 3번을 보시고 나서 좀 정리를 스스로 그러니까 요약 정리 그리고 과목별로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번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슈에저 교재 자체적으로도 이그샘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그샘플과 이 모듈 퀴즈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퀴즈라는 건 좀 굉장히 쉬운 편이긴 한데 이 모듈 퀴즈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듈 퀴즈와 이그샘플이 조금 긴 예제들인데 이 이그샘플과 모듈 퀴즈는 반드시 이것도 정독하는 과정에서 3번 정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을 과목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리는 과목별로 조금 중요한 컨셉들을 다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그샘플이나 모듈 퀴즈 풀면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만 좀 추가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시험 보기 직전에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먹 이그샘이라고 이 CFA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등록하시면 제공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 이그샘 모의고사를 3회분 정도 문제를 풀이를 하시고 오답까지 필수적으로 좀 정리해 보신 다음에 이 틀린 문제도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시면 아마도 이 시험을 붙는 데는 충분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CFA 전체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사항으로 윤리만 제가 슈에저 수준을 넘어서 이 프랙티스 핸드북이라는 이 협회에서 제공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릴 건데 윤리 과목만 이 서브노트를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 슈에저와 좀 연계 지어서 좀 같이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5번 같은 경우에 핵심 문제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써놨는데 핵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문제풀이 과정을 좀 듣고 갈 것인가, 듣지 말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시간으로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위의 과정이 사실 안 되면 핵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문제풀이 과정은 이 1번부터 4번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 중에 여유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과정까지 좀 핵심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지금 커리큘럼북 문제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시험 등록하시면 커리큘럼북이나 아니면 CFA 협회에서 제공되는 어떤 프랙티스 퀘스천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뭐 풀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니라는 편에 조금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과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풀고 가기에는 이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목별로 한 200~300페이지씩 될 텐데, 이거를 10과목 하면은 한 3000페이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과정을 다 소화를 했으면 커리큘럼북 문제에서 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위의 과정들이 안 된 상태에서 커리큘럼북까지 마스터하겠다 하고 도전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과하다라고 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와 이 커리큘럼북에서도 좀 좋은 문제가 있으면 강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좀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윤리 과목은 코드 앤 스탠다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스탠다이즈 부분이 CFA 레벨 2에서는 이 스탠다이즈가 거의 100% 다 출제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레벨 3에서도 약 50%에서 60% 이상 이 스탠다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코드 앤 스탠다이즈를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3차 시험까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3차 시험까지 정말 윤리 과목을 만약 강의를 다시 듣더라도 좀 복습하는 형식으로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윤리 과목의 좀 하나의 또 특성으로, 이 윤리 과목이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지문이 좀 긴 형태이고, 이게 말문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해석이나 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라는 개념의 특성상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가끔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영어로 조금 학습을 더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CFA라는 시험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로 시험을 보는 거고, 윤리 과목은 특히 더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된 문장들을 직접 보면서 해석을 해서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좀 웬만하면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영어 문장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다 한국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편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그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접근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문장과 단어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문장들이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서브노트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는 뭐 이런 되게 말장난 같은데, 윤리 과목이라는 게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consider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려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consider 한다는 표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밸런스, 그러니까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동의어로서 약간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은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웬만해선 바로바로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영어 실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영어 문장과 표현, 그리고 윤리 기준의 어떤 원 문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과목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윤리 과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리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출제 비중, 각 주제별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CF의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접근해 나갈지 이 위에 4가지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다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리 과목만의 어떤 특이성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마치고 지금부터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